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목을 잡아왔던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금 세종시는 잔치집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서둘러 건립 절차에 착수해도 6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등이 담긴 국회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 만이자 이해찬 전 의원이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한 지 7년 4개월여 만입니다. 비록 대통령실이 옮기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옮길 수 있는 근거 규칙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개무량하고 지역에선 이번 규칙안 통과로 그토록 염원하던 국회 세종시대 개막이 머지않게 됐다며 환영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숙제는 계획된 일정대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물로 건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건립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일부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연내 설계 공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이를 토대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한다고 가정할 때 이르면 2028년 11월에 준공되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개원은 2029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지만 세종시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와 착공을 턴키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1년 6개월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빨리 이 국회가 오기를 바라는 염원이고요. 세종의사당 건립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3조 6천억 원. 세종시 예상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2025년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제평가기관으로부터 정원도시 인증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박람회 준비 기간이 워낙에 촉박해 개최 시기 연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8월 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를 오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5일까지 45일 동안 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원도시 인증기관인 커뮤니티즈 인 블룸, 일명 CIB로부터 국제 정원도시 인증을 받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나 세종시는 실제 CIB로부터 국제 정원도시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5블룸 실버 등급을 수상했지만 처음 도전하는 국가 중에선 높은 등급을 수상했다는 것이 당시 현지 분위기였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인증과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인증을 바탕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 그다음에 조직위를 출범하고 기재부 산림청 등 국비 확보와 가장 중요한 해외 국가 유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러나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개최 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최민호 시장도 여건상 개최 시기를 조정하거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일까? 핵심은 박람회 준비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워낙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국제 행사로 박람회를 열기 위해선 주관 부처인 산림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내년 정부 예산 편성 전까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 정부의 국제행사 심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지난 2020년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해 올해 개최하게 됐는데 세종시는
그보다 1년이란 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준비 기간 부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10월 중에 산림청과 기재부의 사전 협의를 다 해봤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월 중에는 아마 여러분 기자분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가 좀 있지 않겠나. 최민호 시장이 직접 언급했듯이 개최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섣부른 계획 발표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전체를 삭감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산시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혜택이 소수 학생들에게만 집중된다며 올해 송남중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9천여만 원 전체를 삭감한 아산시. 이에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해부터 5년간 송악지역 청소년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협약한 사업을 시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며 이는 아산시 돌봄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아산시장의 직권 남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원회가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아산시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아산시가 올해 송남중학교의 방과후 아카데미 국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았고 운영을 위한 협약에서 위스탁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로 정했다며 시에서 주장하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산시가 송남중학교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권익위의 권고 의결로 송남중의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원상 복구와 아산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시는 권익위 의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대신 아산형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권익위 권고에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9일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닷새간의 여정을 통해 춤의 도시 천안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쾌한 리듬에 맞춘 현란한 춤솜씨. 관객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국 춤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인 더 스토리즈 팀입니다. 2년 연속 스트릿 댄스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팀으로 마침내 올해는 흥타령 춤축제의 최고상이자 상금 2,5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좋은 행사에서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항상 코로나 때부터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행사 열어주시는 천안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4관왕 도전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량이 높아지고 있는 춤 경연대회는 치열한 예선과 본선, 결선에 오른 참가팀 모두 어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참가국이 늘어난 국제춤대회는 삼바의 나라 브라질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 댄서들만의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춤은 막춤. 흘러나오는 노래에 몸을 맡긴 채 흥을 발산한 일반 참가자들 덕분에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좋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창피하다고 하지 않고 1등하니까 더 신나서 하는 걸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기뻐해서 좋아요. 또 왁킹과 하우스, 댄스홀 등 댄서들에게 춤을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사 중인 삼거리 공원을 떠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심에서 열린 천안 흥타령 춤축제. 주최측은 흥타령 춤축제가 열린 닷새 동안 모두 87만 명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흥타령 춤축제의 백미는 역시 거리 퍼레이드죠. 올해는 처음으로 불당동에서도 한낮에 거리 행진을 진행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진 화려한 춤사위가 관객 수만 명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와 우아한 발레 동작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칼 군무를 주고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민속춤도 이어집니다. 한 팀 한 팀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환호와 박수 갈채가 터져나옵니다. 날씨도 그렇게 많이 안 춥고 세계 여러 춤 참가국들 볼 수 있어서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백미인 거리 댄스 퍼레이드에는 세계 14개국을 포함해 34개 팀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퍼레이드 구간을 신부동에서 이곳 불당동 시청 앞 사거리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하루 2차례 그리고 2곳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밤과는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여기 지금 불당동에 살고 있는데 솔직히 저녁에 애들이랑 나오기는 좀 힘든데 낮에 이렇게 퍼레이드 하니까 저기 가까워서 좋고요. 이렇게 구경해서 너무 좋아요. 한편 올해 거리 댄스 퍼레이드의 영예의 대상은 치어리딩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접목한 점핑 엔젤스에게 돌아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춤을 소재로 한 흥타령 춤축제에는 국제 춤 경연 대회와 거리 퍼레이드만 있던 게 아니죠. 특히 전국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춤 경연은 축제장을 한층 뜨겁게 달궜는데요. 젊음의 열정으로 가득 채웠던 현장,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장의 신호와 함께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자 리듬에 맞춰 절도 있는 춤 동작을 선보입니다. 10명이 넘는 치어리더가 마치 한 몸이 된 듯 아이돌 못지않은 칼군무를 펼칩니다. 여러 명이 합을 맞춰 인간 탑을 쌓고 플라이어가 높게 날아올라 멋지게 착지하는 모습은 마치 공중고개를 방불케 합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부대 경연으로 치러진 전국 대학 치어리딩 대회 결선입니다. 이번 대회엔 사전 예선을 통과한 전국의 10개 대학 치어리딩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맘껏 뽐냈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학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우리 단원들의 노력에 결실이 맺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춤경연 대학 무용부 결선. 리드미컬한 음악에 맞춰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다양한 몸짓과 표정으로 우아한 춤사위를 뽐냅니다. 옛 대중가요 리듬에 맞춰 신나는 현대무용을 선보인 팀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TV에서 아이돌 춤만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무용도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흥과 끼로 뭉친 대학생들의 열정적인 춤으로 젊음의 열기도 흠뻑 느낄 수 있었던 축제의장이 됐습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화이팅!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 있죠. 바로 능소설화를 바탕으로 한 능소전입니다. 올해는 기존 마당극 형태의 댄스와 뮤지컬을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배우들의 멋진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호응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현장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가면을 쓴 배우들이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무대에 그치지 않고 객석까지 내려와 관객들과도 호흡합니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서 선보인 댄스컬 능소전입니다. 기존의 고전적 마당극 형태의 댄스와 뮤지컬을 접목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댄스컬 능소전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능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 지역마다 선한 백성들을 지켜주는 정령들이 존재했다는 민담을 더해 천안 지역 명물인 능수버들의 새로운 설화를 그려냈습니다.
능소보들 정령들 시민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지켜줬다라는 옛날에 구전으로 전해왔던 정령들을 포함해서 판타지한 요소들을 좀 가미해서 새롭게 또 재탄생시켜봤습니다. 댄스컬의 핵심인 퍼포먼스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몸짓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일명 피지컬 시어터 장르를 가미해 춤의 섬세한 곡선을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능소가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피지컬 시어터로 풀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타 댄스컬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배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림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이처럼 섬세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극의 몰입도를 높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 무대도 사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무대의 배경이 좀 더 화려해지고 이게 좀 더 멋있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해마다 새롭게 구현되는 천안의 대표설화 능소전. 또 어떤 변화를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지 기대가 앞섭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아산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증축공사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당초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개방된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 166면으로 화장실과 승강기, 주차 안내 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3층 4단에서 증축을 고려한 1층 2단으로 건립됐습니다. 때문에 가림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누수 발생은 물론 2층 바닥 포장은 대부분 벗겨진 상태입니다. 안전을 위해 2층 주차장은 아예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시는 올해 연말까지 3층 4단 규모로 증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증축 공사는 어렵게 됐습니다. 증축 공사는 충남도와 아산시가 비용을 5대5로 부담해 진행하기로 했는데 도가 긴축 재정에 들어가면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축 실시 설계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도비 등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총 공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 계획대로 증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불과 1년 3개월 남짓 남은 건데요. 이런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종시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교통수단 분담률은 7.9%, 전국 시군구 평균이 15%대인 점을 감안하면 세종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의 진단입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할 경우 경제적 편익, 즉 BC가 2.06으로 나와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분담률을 높이면서 승용차 이용을 좀 줄여보자 하는 것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나왔지만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먼저 용역안에 제시된 BC 분석에 대한 의문부터 나왔습니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편익계에서도 이 교통 지원비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을 다 제외를 한다면 이게 타당성이 과연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장 시내버스 무료화를 도입하기보단 시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 추진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5년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로 본 겁니다.
배차 간격이 길다, 정류장까지의 도보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부분에 솔루션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이상이 실현이 될 것인가? 1생활부터 6생활권이 링으로 순환하는 그 버스, 중심 버스와 동네별로 돌아다니는 지선 버스, 이 버스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1차적으로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버스 무료화를 하더라도 승용차 이용률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이미 나는 좀 더 비싼 교통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의 자동차 이용 수단보다는 보행자나 이제 자전거 이용자들의 전환 수요가 많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우선 구청 그리고 이제 시청 이런 교육청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좀 조절을 해서 막히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측면 공격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종시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점으로 잡은 건 오는 2025년부터 전문가들 상당수가 시기상조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전이면에는 100여 농가에 이르는 묘목 농가가 있는 등 묘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 나무를 테마로 한 조금은 특별한 도서관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강현준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전이면 원성교 인근, 나무를 주제로 한 책들이 모인 조금은 특별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조경수 마을의 특색을 담은 전이나무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구비된 도서는 모두 나무와 접점이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나무, 조경과 관련된 전문 서적은 물론이고 소설 부문까지 모두 나무를 소재로 한 것들입니다. 공간 구성 역시 전이면만의 정체성을 담아 나무를 상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나무 도서관에 있는 전문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또 나무 쉼터를 비롯해 VOD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 감상실까지 마련돼 단순 도서관을 넘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곳 전이나무 도서관을 포함해 현재 세종시 읍면동에 있는 공립 작은 도서관은 모두 8곳. 시는 내년에도 점진적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을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이면의 조경수 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나무 주제로 특화 주제를 살린 도서관을 조성하게 됐어요. 내년도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곳에도 작은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묘목들이 숨쉬는 세종 전이면, 나무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전이나무 도서관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고즈넉한 마을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